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국어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안녕. 자, 지금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현 학생이 가장 먼저 와주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전중 이주진 학생, 윤명철 학생, 각성한 카마도 네즈코 학생, 윤명철 학생, 지금 아직 많은 학생들이 오진 않았는데요. 얼른 들어와서 함께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이 리소 학생도 들어왔네요. 이렇게 온라인 개학했는데도 와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지금부터 과제 점검을 통해 지난 시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배웠는데요.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과 단계는 같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빈칸을 채우면서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단계가 뭐였을까요? 맞춰보세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의 첫 단계. 예쁜이 리소 친구 배고파요? 네, 아직 점심을 안 먹었나 본데요. 우리 같이 생방송에 집중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각성한 카마도 레츠고 친구가 맞췄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죠?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명확하게 정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이것을 정해야 했습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주제와 관련된 어떤 걸 정해야 하지요?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각성한 친구 오늘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해서 요거를 짜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기억, 이응 뭘까요? 자, 어떤 것을 하는 걸까요? 안민찬 친구가 잘 대답해 줬습니다. 개요를 작성하면 되지요. 잘했습니다. 네 번째,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이 개요에 따라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민찬이 친구도 맞춰주었고 누텔라 친구가 국어쌤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 복습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개요를 따라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차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구성과 내용과 표현이 이것을 주제를 채린 친구, 입초리 친구, 아잉 친구, 수경이 친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잘 드러내는지 점검하고 고쳐 쓰면 됩니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선생님 요거에 따라서 과제를 냈었는데요. 지난 시간 주인공 단장이가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에 따라 써내려간 초고를 선생님이 순서대로 글 조각고 맞추기를 통해서 배열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춰주었나요? 자, 모두 네 문단이 있었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뭘까요? 자, 이거였어요. 다, 라, 나, 가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많이 맞춰주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라 문단에서 통일성이 위배되는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었죠. 요거 틀린 친구들 좀 있었어요. 자, 어떤 게였을까요? 맞아요. 각성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다 모두 맞춘 친구들을 지금 보여주었는데요. 온양중 윤땡영 친구부터 신평중에 호땡진 친구까지 이렇게 맞춰주었습니다. 특히 불당중에 한땡유 친구와 신평중 호땡진 친구는요. 선생님 국어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들이거든요. 항상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과제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오늘도 힘이 납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요.
어떤 거였냐면요. 선생님이 그 과제 중간에 설문조사를 하나 넣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견이 분분했던 그거 어떤 거였어요? 친구들이 되게 분분해 있었는데요. 교내 색조 화장을 허용하자는 단장의 의견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자, 결과는요. 선생님도 의외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무려 90.9% 학생들이 반대를 선택해 주었거든요. 의견은 이런 것들이었죠. 청소년 시기에 피부에 색조 화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화장을 하는 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이 결과를 듣고 되게 신기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생선뼈 활동을 통해 개요를 짜는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자기 이름 나오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지금 보니까 디노 친구, 상현이 친구, 갈치 친구 와주었네요. 자, 두 번째 과제는요.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종이에 그려서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엄청 잘했죠. 자, 이거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칭찬합니다. 자, 엄사 중에 김땡채 친구입니다. 지금 와주었는데요. 자,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활약해 주었는데 오늘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각성한 카마도 네즈코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선뼈를 살도 붙이고 내용을 생성하면서 조직하는 것까지 너무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정성스러운 과제를 통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최고입니다. 자, 선생님께 한마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 선생님이 정독하면서 선생님도 힘을 얻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소개한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3명을 뽑아봤는데요. 누구일까요? 누구? 네, 축하합니다. 자, 이 3분이에요. 엄사 중에 김땡채 친구, 당진 중에 이땡진 친구, 온양 중에 윤땡영 친구입니다. 이 3 친구들 선생님이 약속한 작은 선물 보내줄게요. 축하. 우리 뽑히진 않았지만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규칙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생방송 5분 전에 입장하는 것, 국어 시간 기억해주는 것, 생방송은 2시부터 있습니다. 월수였죠. 세 번째, 채팅방 예절을 준수하는 거 요즘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네, 즐겁게 대답하고 바른말 쓰고 악플 달지 않는 거, 또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는 우리 안 하면 더 좋겠지요? 자, 네 번째, 또 온라인 학교 저작권을 준수해주세요. 무단 복제하거나 무단 배포하거나 전송하면 안 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츠코 친구가 대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댓글 규칙 선생님이 빠르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파란 하트는 질문 있을 때, 노란 하트는 선생님 말씀이 빠르게 느껴질 때, 초록 하트는 말씀이 느릴 때, 또 빨간 하트는 이해가 잘 되면 빨간 하트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빨간 하트 보내주실 거죠? 또 하트를 못 쓰는 키보드는 하트 대신 이응을 붙여서 말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잘할 거라 믿어요. 자,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의 5번째 시간은 예측하며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측하며 읽기의 개념, 방법, 필요성, 요소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차시 주인공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 주인공 단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장이와 함께 뭐를 배웠나요? 네,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였고요. 또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를 파악했습니다. 세 번째,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까지 단장이와 함께 적용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새로운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자, 이번 차시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잘생겼나요? 자, 이름은 한예측이고요. 왜 예측이냐면 한예측해서예요. 예측을 아주 잘합니다. 수동이 단짝인데요. 예측이를 설명하자면 항상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무엇이든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잘 집중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예측이와 친구 수동이가 아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예측이는 수동이의 어떤 면을 걱정하고 있는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탁이가 얘기한 것처럼요. 예측을 잘하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수동이는 예측이 친구예요. 친구. 수동이 어떤지 보자. 최수동. 자, 예측이의 사연을 오늘도 같이 들어볼까요? 무엇을 하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측이. 책을 읽어도 끝까지 집중해서 읽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보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런 예측이에게 초등학교 6년간 같은 반이었던 단짝 수동이가 있었어요. 같은 반을 6년 하기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는 인연이다 싶어서 이왕이면 잘 맞춰주고 싶은데 수동이는 예측이와는 너무너무 달라요. 게임만 좋아하는 수동이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도 별 생각 없이 짚어들고는 금방 뒤집어 놓기 일쑤고 드라마를 같이 봐도 시큰둥. 글쎄 저번에는 큰맘 먹고 수동이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냥 제가 골라주는 영화를 자신의 의견 없이 그냥 보고 별 감회 없이 그냥 나왔어요. 저는 수동이와 오래오래 친구하고 싶거든요. 수동이에게도 책을 재미있게 끝까지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수동이에게 어떤 읽기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예측이의 사연 잘 들었나요? 우리 성민이의 재미있는 오락실 친구가 사연을 읽고 싶다고 했는데요. 혹시 다음 사연을 읽고 싶은 친구는 선생님 메일로 사연 읽고 싶다고 신청해 주시면 선생님 대본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결해 줄 예측이의 문제는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초성을 띄워놨거든요. 예측이는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고 싶었더라? 자, 모든 일에 수동적인 단짝 누구를? 자, 누구를 돕고 싶어 했을까요? 네, 성민이 친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사연 꼭 읽어주세요. 자, 누구이냐면요. 단짝인,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답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수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맞아요. 수동이를 돕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수동이는요, 책을 이렇게 끝까지 읽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대요. 지읒, 미읒 맞춰보세요, 친구들.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일까요? 수동이에게, 지금 하수아비 친구, 예쁜이 리소, 키노 친구, 하은이 친구 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하은이, 지금 맞춥니다. 맞아요. 재미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명언이 친구, 입소리 친구, 지준이 친구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미있게 읽으려면 어떤 읽기 방법을 가르쳐줘야 할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해결해 봅시다. 5차 시 주인공 예측이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네, 5차 시 공통 질문입니다. 예측하며 읽기는 왜 필요하고 우리가 요걸 이번 차시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읽기 과정에 따른 예측하며 읽기는 실제 어떠한가 이거는요. 다음 차시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예측하며 읽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 주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퀘스트, 예측하며 읽기 개념과 방법과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측하며 읽기의 활용 요소를 파악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요, 예측이를 또 수동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퀘스트입니다. 예측하며 읽기 개념, 방법, 필요성을 알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읒이응TV 친구,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측하며 읽기를 배우기 전에 뭐의 뜻을 알아야 할까요? 예측의 뜻을 알아야겠지요. 자, 예자, 미리 예자, 즉, 헤아리 측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예측이란 미리 헤아려 보는 것, 미리 짐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누탈라 친구 구독할게요 했는데 열심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측하며 읽기의 개념을 같이 볼 건데요. 선생님 초성 힌트 미리 놨으니까요. 친구들이 요거에 따라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측하며 읽기란 누가 어떻게 이 부분을 맞춰주세요, 여러분. 누가 글을 읽을 때
어떤 걸까요? 누가 읽을 때? 네, 키누 친구 잘했습니다.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방법일까요? 안민찬 친구가 다 맞춰주었어요. 능동적, 적극적으로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독자가 글을 읽을 때요.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읽는 방법이 예측하며 읽기입니다. 네, 예측하며 읽기에 여러 요소를 활용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돼요. 앞으로 나올 내용이나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요. 미리 이것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읒지읒은요, 바로 민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짐작해보며 읽는 것입니다. 수경이 높이 아잉 친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란 독자가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요, 미리 짐작하며 읽는 것들이 예측하며 읽기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해 줄 건데요. 맨 처음에는 글의 형식과 종류를 생각하며 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장하는 글이면요. 아하, 이 글쓴이가 근거를 들어서 독자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겠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두 번째,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면서 글과 관련 지음을 읽으면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입니다. 셋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글에 나타난 정보는 표지도, 제목도, 목차 등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 예측하며 읽기 방법을 써볼까요? 살짝? 우리 친구들이 이걸 봤을라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잠깐! 자, 예측하며 읽기를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책 보았나요? 선생님은 몬스터라는 책입니다.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선생님 표지만 갖고 왔습니다. 앞표지, 뒷표지. 자, 이 책 보신 분 초등학교 때 읽었을 친구 있을 텐데 그림책이거든요. 자, 초등학교 때 혹시 이 책 읽어본 사람 없나요? 이 책 읽어보셨나요? 하수아비 친구 아니요라고 했어요. 자, 이 책이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럼? 선생님은 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예측하며 읽기를 살짝 맛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니 선생님이 괴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니면 선생님이 괴물이 된 건가?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 이런 예측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 보니까요. 제목 밑에 살짝 보면요.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괴물로 착각했다는 내용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뒷표지를 한번 봐볼게요. 뒷표지 요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몬스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 허수아부 친구랑 지혜리응 TV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화를 내면 몬스터 같다는 것 같아요. 몬스터로 변하는 거 이렇게 예측하고 있네요. 근데 뒤에 표지를 보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대요 써 있어요. 그럼 알고 보면 선생님 괴물이 아니었나? 우리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책 안의 그림을 살짝 봤습니다. 책 안의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선생님 얼굴이 좀 평범한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어떤 내용 같아요? 왜 괴물의 모습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우리 KR 친구, 시스템 KR 친구가 성형수술을 잘못 받으셨네 라고 얘기했는데 허수아비 친구, 하수아비 친구가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 화를 내면 몬스터 같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못생겼다고 해서 몬스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예측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제목이나 그림 등을 보면서 예측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하며 읽으면 흥미가 배가 되겠죠? 재밌을 거예요. 연주이 친구 심심해서 놀러 왔다고 하는데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달려봅시다. 자, 이쯤에서 예측하며 읽기의 필요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초리 친구가 너무 잘했다. 그 책 내용이 혹시 겉으론 무섭지만 내면 따뜻한 분이신가? 라고 했는데요. 우와! 책 안 읽었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데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그래서 예측하며 읽기는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측하며 읽기의 필요성은 이런 구조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읽으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쉽습니다. 네 가지 제시할게요. 첫 번째, 글 읽기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읽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예측하며 읽으면요. 나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적극 활용하며 읽으니까요. 글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고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수동적인 읽기가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으로 글을 읽기니까 우리가 글의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예측한 내용과 실제 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읽으니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예측하며 읽으니까 집중할 수 있죠?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재미도 있고 어때요? 좋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필요성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책 결말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정말 몬스터였을까요? 아마 주변에서 이 책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의 개념, 방법,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임무도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완수했네요. 박수 쳐볼까요? 와, 우리 너무 고생했다. 잘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퀘스트로 들어갑니다. 예측하며 읽기의 활용 요소를 파악하는 퀘스트입니다. 우리 요것도 왠지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하는 요소를 보여주겠습니다. 아, 우리 레츠고 친구, 주진이 친구가 딱딱 시간에 맞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하는 요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큰 덩어리 세 가지로 먼저 나눠봅시다. 첫 번째, 배경 지식과 경험. 두 번째, 글에 나타나는 정보. 세 번째, 읽기 맥락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배경 지식과 경험을 먼저 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모든 경험과 지식을 얘기하는데요. 이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잘 책을 읽어낼 수 있어요.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명확하게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과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기 맥락입니다. 이 맥락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글과 관련된 외적인 상황 맥락을 우리 읽기 맥락이라고 해요. 그러면 글의 흐름이나 사회문화적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맥락이란 물건이나 사건이 서로 관련되어서 이어진 것들을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예측하며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읽기 맥락을 활용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글에 나타난 정보예요. 글의 이 정보는요, 직접 드러날 수도 있고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되게 많아요. 표지, 제목, 차례, 그림, 사진 등 이런 것들이 모두 글에 나타난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하는 요소를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아까는 세 개로 크게 분류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지, 제목, 부제, 차례, 배경 지식, 그림, 사진, 도표, 글쓴이, 정보, 머릿말, 추천사 이런 것들이 모두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하는 요소들, 구체적인 요소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소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주변에 있는 책이 이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책들을 예를 들어 해볼게요. 자, 이 책들이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 표지와 뒷표지, 머릿말, 목차 이런 것들만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책 표지로 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책의 내용은 책 표지는요,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책 표지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 몬스터에서도 표지만 보고도 많이 알 수 있었잖아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요, 책의 전체적인 주제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쵸? 선생님이 몬스터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괴물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럼 괴물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들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목차는요, 책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옆에 띄워놨는데요. 이 목차들을 보면요. 책은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사진, 도표 이런 시각 자료들은요. 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시합니다. 다음 요소 볼까요? 그 다음에 글쓴이도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글에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알면요. 글의 내용 또한 추측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머릿말 꼭 읽나 모르겠어요. 원래 선생님도 책을 딱 사면요. 목차도 보지만 머릿말을 읽어보거든요. 왜냐면요. 이게 머릿말에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책을 왜 썼는지, 또 주제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더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거 봤을라나 모르겠다. 추천사 또는 추천하는 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비평가나 아니면 여러분 같은 독자가 해당 책을 권유하는 내용이 바로 추천사예요. 추천사. 그러면 이 추천사를 통해서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장점이나 읽어야 하는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예측하며 읽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머릿말도 예쁜인 리소 머릿말을 읽는다고요? 라고 했는데 머릿말에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보 문구입니다. 선생님 사진 어떤 거 갖고 왔냐면 책 표지에 보면 책 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띠지가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띠지에 그 책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홍보 문구 또한 우리 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책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겠죠. 또 읽어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퀘스트예요. 예측하며 읽기, 활용 요소를 파악하는 임무도 우리가 완료를 한 것 같지요? 자, 우리 모두 임무 완수하였습니다. 박수 쳐볼까요? 이번에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와, 예측하며 읽기, 활용 요소까지 알다니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벌써 퀴즈로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 좀 빨리 온 것 같네요. 오늘 퀴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와 짝짝짝짝 하수아비 친구, 수경이 친구 수업 흐름에 맞게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퀴즈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퀴즈 선생님이 천천히 갈 테니까 친구들이 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했으면 선생님이 문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글을 읽을 때 앞으로 나올 내용이나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미리 짐작해 보며 읽는 것. 이거 뭘까요, 얘들아,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앞으로 나올 내용이나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미리 짐작해 보며 읽는 것. 이거 뭐였죠? 어떻게 읽기? 지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답을 달아봅시다. 고승도 친구, 준혁이 친구, 선생님 제 이름 읽어주세요 친구, 입초리 친구, 이주진 친구, 희영이 친구 잘하고 있어요. 성민이, 재밌는 오락실 친구, 선영이, 아잉 친구들 모두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맞춰준 것처럼 답은 맞아요. 예측하며 읽기입니다. 미니 해피 친구, 수경이 친구, 라이언 친구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초성을 활용해 볼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초성을 달았는데요. 이걸 한번 순서대로 적어볼까요? 자, 맞춰보십시오. 자, 첫 번째 거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 거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세 번째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네 번째는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예측하며 읽기에 활용하는 요소들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답부터 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맨 처음에 뭐예요? 초성 맞추기 배경지식입니다. 자, 배경지식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하지요? 자, 배경지식과 함께 우리의
사전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예측하며 읽기 때 요걸 활용할 수 있어요. 차례나 목차나 제목 같은 게 글에 나타난 이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답을 잘 달아주고 있는데요. 지읒, 비읒과 이응, 기응, 미음, 니을을 맞춰보세요. 각성한 카마도 외치고 친구 답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 너무 잘했어요. 안민찬, 소미, 미니에피 친구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업이 친구가 지금 마지막 것까지 맞춰주었는데요. 주진이 친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읽기 맥락.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며 읽을 때 배경 지식과 경험, 또 글에 나타난 정보, 또 읽기 맥락을 활용하면요. 예측하며 읽기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책을 읽는 재미도 더 늘어날 거예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예측하며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먼저 띄워놔야겠다. 1번 글 읽기 방향이 정해져서 집중하며 읽을 수 있게 예측하며 읽기는 필요하다. 2번 배경 지식을 활용해 읽으니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3번 수동적 읽기를 통해 글의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중에 예측하며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답 달리고 있습니다. 하수아비 친구. 자,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안민찬, 내주코 친구, 수경이 친구. 자, 지금 답 잘해주었어요. 답은 지으리응TV도 맞췄어요. 답은 소미도 맞췄어요.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가 수동적 읽기 아니잖아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독자가 책을 읽는 방법이죠. 네, 라이언 친구, 선영이 친구, 명월이 친구, 아이 친구, 김진 친구, 하은이 친구 모두 잘했습니다. 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측하며 읽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자,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책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줘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이것 있었는데요. 두 글자예요.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 중에요. 책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벌써 답 나오네요.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이것 있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수경이 친구, 팽팽 친구 지금 잘 맞춰주었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맞춘 것처럼 준엽이 친구, 하수업이 친구, 하은이 친구, 또 지으링TV 친구가 맞춘 것처럼 자, 카마도 내주코 친구도 맞췄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오늘 잘하는데요. 자, 네, 맞습니다. 목차입니다. 우리가 목차를 활용하면요. 책의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된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러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차시를 우리 예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측하며 읽기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 빠르게 지나갔지만 개념도 배웠죠. 또 방법도 배웠고 필요성도 배웠고 또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배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예측하며 읽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읽기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예측하며 읽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전중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예측의 친구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벌써 끝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끝나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의 과제는 자, 생방송 과제를 오늘도 안내하겠습니다. 학교 과제와 동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 가능한 요소를 정리해 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두 번째, 예측하며 읽기 방법을 2가지 이상 써보는 건데요. 또 말해볼 수도 있겠죠? 자, 생방송 과제는 2가지를 다 한 후에 희망자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QR코드를 스캔해서 지금 오면 과제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더보기라는 그 쭉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과제에 연결된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과제가 많이 어려웠더니 친구들이 별로 안 했었거든요. 오늘 과제 간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쉬우니까 꼭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주진이 친구 또 낼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입초리 친구 겨우 5분 한 줄 알았는데 라고 해야 했네요. 자, 그렇게 선생님 수업이 재밌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오늘의 국어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열심히 대답해 준 친구들 많았어요. 이 열심히 대답해 주어서 선생님이 주고받고 힘차게 더 수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개학 후에 조금 뒤에 이 영상을 보고 같이 배울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